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참 오묘해요. 그죠? 큰 변화도 없고 잔잔한 그런 모습입니다.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국은행 10월 첫 그 중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2%대 진입을 할 거다. 그죠?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음. 금리 인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도 있고, 지금 그래서 올 가을에 이 코인 시장도 한번 요동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조 증상들이 조금씩 이제 이번 달 하순부터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묘해요. 아직 큰 변화 없이 좀 오묘한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정도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녀석들 위주로 좀 모아가시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너무 또 다시 한번 과대평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리세션, 금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다시 좀 반도체 떨어졌던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영차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리세션이 엄청나게 강하게 아직은 올 턴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닝 쇼크라고 해서 이제 실적 이제 부진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한번 좀 요동치는 정도 수준이라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 그것으로 완성시켰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담하기는 조금 이를러요.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전략들에 대해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갈피가 조금 잡혔거든. 네. 그래서 하는 자 어쨌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 흐림 내수 수출 전망 모두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이 지금 안 좋죠. 그죠? 제조업도 안 좋고 뭐 전기차 포비아는 뭐 그러고 이제 3, 40대 좀 57만 명, 57만 명이 그냥 쉰답니다. 그죠? 그냥 쉰대요. 저도 사실상 뭐 자영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죠. 57만 20대는 더 하겠지, 그죠? 그리고 금융사, IT 금융사 빼면 맞벌이 지원을 예면하고 있다. 사실 자영업자들은 맞벌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지원이 불가능하죠.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힘든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K조선 외국인 없인 배 못 만들 판, 이런 얘기 나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한국 뉴스들을 보다 보면, 지금 소득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얘네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그냥 얘네들 이제 해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여기 써서 한국에 다시 쓰고,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게 만들고, 약간 그런 정책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이제는 인구 소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마치 미국처럼 좀 혼용돼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네들이 없으면 돈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해. 그죠? 그리고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이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확산한 것도 조심하시면 되고, 롤러코스터 증시의 개입 테마보다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인버스를 떨어졌을 때 안 사고 또 올라갈 때 바닥에서 사니까 이제 바닥 꼬꾸라지는 거죠. 그죠? 네. 제정신 아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하락 정도 달리는 코끼리를 일부 업을 주게 할 수는 없다. 그쵸. 봐봐. 인도 주식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인도 증시는 사실은 매력 있다.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증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인도가 이제 공격을 받으려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지나야 또 저 공격을 또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 뉴스거든요. 네, 뭐 그냥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쪽은 그 보고 싶진 않고요. 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시 되어 가면서 환율은 좀 떨어졌을 거고,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정신이 좀 더 오르는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환율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128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320원 정도까지 환율이 좀 빠졌네요. 그죠? 원화가 강세로 보여준다라는 건 사실 원화 강세가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덜 올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맞아요. 미국은 금리를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채권을 살 때도 이 환율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때 환율, 환율 되게 채권을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채권 사라고? 3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1,300원 정도에서 환율을 사야 되는 거죠. 저기서 사버리면 1,400원 사버리니까 환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채권 수익률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쵸?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채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사실 묵혀두면 어느 정도 또 바닥을 다지고, 또 채권이라는 게 단타를 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9원까지 빠졌네요. 그죠? 9원에서 반등을 좀 줬었네. 그죠? 반등을 좀 줬었고, 좀 더 다시 빠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엔화는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압박 때문에 또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미국이 악기축 같이 느껴지는데, 미국이 참 영리하죠. 그죠? 영리하면서도 주변을 잘 컨트롤 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조금 약간 외골수 같은, 그렇죠? 도산당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일본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근데 못 올리게 하고 있죠. 그냥 올려버리면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이 진행이 되면서 그 리스 시장 같이 못 올려버리면 지난번 같은 걸 공포의 장세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단 그 밑으로는 또 엔화를 사셔도 됩니다. 엔화를 사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엔화는 또 저는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한 8.8 정도에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89 이 정도 사이에서 이 정도 타점을 좀 형성하면 될 것 같고, 요 타이밍 엔화 요때 도달할 때쯤 되면은 정시가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미중시를 또 보수적으로 또 보셔야 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S&P입니다. 전고점을 거의 갱신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별로 상단가를 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반등이에요. 그죠? 어마하게 빠졌고,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죠? 반등. 그래서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숏 아닙니까? 그죠? 5천, 약 10% 이상 빠져버렸잖아요. S&P 대형주가. 그죠? 엔비디아도 역시 광고점을 생신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엔비디아. 이제 마지막 봉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갈피가 좀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피가 좀 잡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던 이 마지막 추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마지막 추세죠. 선을 좀 그어볼까? 이 마지막 추세에 대한 마지막 봉우리를 만들러 간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세를 만들 적에 이 구간에서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타면서 쭉 주고 이런 그림으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이제는 이게 예상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봄이죠. 제가 그리고 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을 기점으로는 아마 좀 글로벌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면서 내년 봄쯤에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많이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코인이 같이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숏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요 작은 요 상승에 대한 요거는 이제 숏에 이탈되면 작게 노려보시면 될 것이고, 이 글로벌한 이 그림에 나왔을 때는 이때는 저희들 따라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규모 있는 숏, 이제는 요 정도 숏 3천이 아니라 이때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요 정도, 그러니까 어닝 쇼크 정도 가볍게 조정 주면서 가다가 퉁퉁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리세션으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모르겠지.
이때는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막 21,000? 21,000에서 막 15,000 정도까지. 15,000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추세선 하단에서 여러분들 이 추세에 대한 지지력은 제가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좀 이 정도로 팍 강해질 줄 몰랐는데 이 정도에서 좀 다시 이렇게 기어간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마일드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또 과열된 시장은 여러분들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를 즐기고 있으신 분들도 나중에 요 추세선이 이탈될 때, 요 추세선 이탈인데, 추세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날봉상 240선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일단은 지금은 단 괜찮고 날봉상 20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꺾일 때쯤 될 겁니다. 그죠? 이때는 내가 모든 자산을 다 주식 자산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 전까지는 뭐 꿀랑꿀랑하면서 버티고 행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코인, 주식 정보들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 그냥 소소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아침 시간에 방송을 좀 켜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습관이 안 돼서 힘든데, 주식 방송도 하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계속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트질로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쵸? 네. 코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흐름 속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장세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작은 타점들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한 타점, 요 구간에 대한 타점을 노렸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작은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죠? 그럼 이렇게 ABC가 나고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될까? 일단 옆으로 가겠죠, 그죠? 옆으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도전해봄직 하거든요. 우리가 요 구간 작은 반등 타점이 있고, 그다음 여기를 좀 열어두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돌아 올려주면 여기서는 62,000에서 64,000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도 모습이 등장을 했다면 여기서 도전하셔도 돼요. 여기서 도전할 수 있는 근거는 58,000 정도니까 58,000불 정도니까 손절이 굉장히 짧은 배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손절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은 승률 자체가 높지는 않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한 62,000 익절할 64,000 두 번 익절할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빠지게 여기 손절이 여기가 되니까 요만큼의 손실률을 가지고 이만큼의 목표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 목표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승률 자체가 좀 낮습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런 부분 속에서 일단은 작은 흐름들이 이제 좀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붙으면서 다이면스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은 상승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대급으로 애매한 시장이에요. 역대급으로. 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 BTC 차트 엘프 같은 경우도 바닥을 상당히 다져놨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주기도 지금 좀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채워주게 되면 위로 방향만 잡아준다면 얘는 이제 알트코인 시장 중에서 엘프 같은 경우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챙겨보십시오. 엘프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런 패턴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오스도 한번 볼까나? BTC 차트. 이오스도 다행스럽게도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인이 이제 아까 나스닥, 미증시의 그 횡보장 속에서
코인 시장이 한번 순환이 한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사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은 없다 이거지. 용기를 내보셔서 도전해보실 분들은 하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자산이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인 걸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증시로 넘어가셔라. 사실 증시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많이 올린 건 몇 배 올랐고 몇 배씩 올랐고 지금 4월부터니까 사실 우리 코인으로 먹었던 걸 증시로 돌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인으로 수익 냈었던 것들을 가지고 사무실에 보증금을 오픈을 하고 그 수익금 가지고 또 증시로 넣어가 증시에 또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불려나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조절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어떤 거는 코인만 좋아하시는지 아쉽지만 이제는 다시 코인 턴으로 오지 않는나 코인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 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가 농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정립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들어가 있으시다면 조금 관망을 하시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 정도 회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올라오는 쪽으로 사실 또 천천히 또 모아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아가시면 됩니다. 왜 한 방에 이렇게 쫙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천천히 바닥을 다지면서 이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보겠지만 좀 이따 한국 원화를 볼게요. 그렇게 진행 그렇습니다. 근데 플로우가 사실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플로우를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많이 봐왔었는데 이걸 좀 못 내고 있어서 갸우뚱 하는 부분이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반등할 거다. 여기 거래 빵 터지죠. 요런 것들이 예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고 클레이튼도 좀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라이트코인도 지금 거래템 올리고 있죠. 지금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다시 돌리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대장이 될까? 분명히 이제는 알트코인이 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BTC 차트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은 알트코인 쪽으로 돈이 지금 비트 쪽에서 알트코인 돈이 살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살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이트코인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라이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안 되지만 그죠?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조금 약하긴 하네. 그래서 지금 9메이저들이 조금 힘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 반 걱정 반 뭐 그렇습니다. 원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원화 마찬가지였죠. 그죠? 원화 같은 경우도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크게 패턴을 만들어주고 크게 빠지고 오르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래서 지금 수렴 비슷한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저전파가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가지고 딱히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액션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요 자리로 손절로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은데 이거를 근데 이 말이 계속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놓고 가자 하면서 엄청난 계속 영원한 상승을 기대하시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오르게 되면 한 8,600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보시면 우리 코인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편하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팔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 낮아지는 게임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나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면 학습자료 시간 없네요. 네. 시장 전용방에 보시면 이제 잠시만요. 수이 그죠? 수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단타에 대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수이죠? 1100원에서 작은 반등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이가 1100원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거 운이 좋은 거야. 이거 되게 디테일한 거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사셨던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죠? 1100원, 1110원입니다. 1111원 이 정도 맞았다고 봐야 돼요. 1% 정도 차이니까.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100원 정도 올랐으면 10% 올랐잖아요. 익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센티널도 그렇고 이렇게 막 뻥뻥 튀는 애들이 좀 생기거든. 이런 것들을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절반 이상 팔아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이탈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탈되면 전체 해버리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2차원적으로 막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것들 시황들 드리는 것들에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포지션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트론은 강세네요. 트론이 참 멋있는 녀석이긴 하구만. 앱토스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코인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이런 바닥으로 오브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다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쫙쫙 오른다라고 말하긴 그렇겠지만 이제는 사실은 이 중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종목들은 나중에 상승하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본 정보서 많이 하시면서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퀀텀도 좀 그다 제법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지금 최근의 모습들이. 그죠? 그래서 좀 뭐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아깝습니다. 사실 미증시 우리 엔비디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밥 핀세가 돼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작년 말에 좀 그만두셨, 올 봄에 4월달에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정리하기는 못해요. 오톨로지 가스도 지금 바닥을 또 확인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비우신 분들 좀 채워놓으셔도 좋겠고, 여기서 조금 채워놓으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 만한 시기는 아마 가을쯤에 확인이 될 거예요. 가을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 제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것을 찌라시로 한번 펌핑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가 되겠지. 아이콘도 그렇고, 지금 아이콘들 차트가 좀 예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일봉 차트가 좀 예쁘게 지니고 있는 부분인데, 주봉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만 일봉에선 바닥 확인하는 모습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네. 전반적으로 똑같이 비슷하죠, 모양이. 보시면 이런 모습. 아까 아이콘 같은 그런 모습도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 솔라는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 바닥 살살, 뭐 스팀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거 뭐야? 토카마? 토카마 저스트 이런 애들도 괜찮죠, 그렇죠? 도전해볼만 하지. 근데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왜냐면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코인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코인은요 사기치기 너무 좋은 주제예요. 너무 좋은 주제고,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5년 동안 코인을 위주로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코인 시장이 항상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지. 이 종목을 만들어서 펌핑시키고 저 종목을 만들어서 펌핑시키고 사람도 물리게 만들고 빠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살아남는 좋은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제 방송 조회수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그렇고, 대화량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단테님이 참 멋있는 말을 해주셨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정말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원리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원숭이들이 이렇게 있고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가 원숭이도 많이 몰려 있으니까 시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원숭이 바나나를 막 따먹고 있어. 그럼 여기서 왜 소문내, 야, 이 바나나 이거 뭐 거진다, 일로 와 하면서, 야, 누가 바나나 막 따먹는 데서 이 원숭이들이 쭉 몰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떨어지고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바뀔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분석하고 샀다면 그게 다소 좀 이를 수도 있고 다소 늦을 수도 있겠지만,
믿고 샀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저희들은 제일 비싼 종목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절을 좀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리플을 믿고 있다. 믿으셔도 됩니다. 리플 나쁘지 않아요. 차트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도전해볼만 해요. 이런 데서 안 사면 된다고요. 이제 사지 언제 살 거예요? 그죠? 솔라나는 사지 마세요. 네. 솔라나는 한 번 더 가도 저는 위험할 것 같아서 원장 못 하겠고요. 수익 이렇게 살 때 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익 안 도전해볼 수 있는 거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어떻게 뭐가 있을까? 램 최근 난리 났네요. 그죠? 상패 종목일 수 있어서 트론은 엄청 많이 오르네요. 그죠? 야, 트론 진짜 트론을 참 대단하긴 하다. 그죠? 아무튼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퀀텀 지금 사보 도전해보세요. 근데 조금 약하죠. 그죠? 조금 약하긴 해. 트론 눈에 띈 김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월봉 차트인데요. 이제 월봉 스토캐스틱인데 여기서 얘가 돌아 올라가기만 하면 대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이 턴을 조금 힘들다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25년에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조정을 준다고 했을 때 26년, 27년부터 또 상승이 또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65년 이제 봄까지 상승의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좀 1년 정도 또 조정을 주고, 횡보성 조정이라든 뭐 줄을 주고 나면 이제 6년, 27년부터 다시 상승해서 28년, 30년까지. 제가 비트코인 30년까지만 상승장을 보겠다고 그랬죠. 큰 시장에서. 그죠? 그런 가능성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보장 없어. 정말로 그럴 수 있어. 그건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때의 이야기겠죠. 전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이제서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버텨야죠. 그렇죠? 아까 그 밑에 다른 원숭이 떠나갈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걔네들이 무거워져서 빠진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엔비디아, 기술주, 나스닥 종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빠질 거예요, 나중에. 빠지고 나면 얘가 이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조금 희망회로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힘들게 힘드신 분들은 이제 한국 증시에 오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여러분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맛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역시나 지금은 경매 같은 것들 빡세 가셔가지고 도전해보시면 달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될 겁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